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5강 삼국의 예술이에요. 삼국민 가야의 문화와 대외교류에 대해서 하겠어요. 오늘은 특이하게 야외 수업이에요. 야외 수업.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교가 보이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학교를 보여줄까요? 자, 잘 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밖에 나오겠죠? 학교가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벌써 겨울이 끝나고 봄도 아주 깊어졌고, 그래서 나무들도 이쁘고 날씨도 좋고 따뜻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같이 교실에서 공부할 텐데, 이렇게 밖에서 하니까는, 혼자서 밖에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야외 수업을 할 거예요. 신기하죠? 선생님도 교실에서만 하다가 이렇게 밖에서 수업하니까는 더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칠판은 없지만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필요한 영상을 띄울 거고, 자료 영상은 여기다가 띄울 수도 있고 여기다가 띄울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 자막이 나갈 수도 있겠죠. 지난 시간에 제 4강에서 삼국의 발전과 세력 경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거를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볼까 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눈이 부셔서 눈을 크게 못 뜨고 조그맣게 뜨고 있어요. 양해 부탁해요. 다음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나올까 생각 중이에요. 잘 들려요? 잘 들리겠죠? 아무튼 열심히 공부합시다. 테스트 첫 번째. 고구려에서 한 군현을 제거한 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했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드디어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 왕, 그 왕은 누구죠? 뭐라고요? 정답! 그렇죠. 정답은 바로 미천왕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낼 거예요. 그럼 백제왕이에요. 백제에서 옛날 처음에 왕 하면 누가 나올까요? 그 사람은 전투의 신이에요. 그리고 요서지방 진출했고, 중국 동진과 고려했고, 일본에도 진출한 왕이죠. 되게 위대한 왕이에요. 그 왕의 이름은 뭐죠? 정답! 근초고 킹, 근초고 왕이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근초고 왕이 또 고구려의 왕을 전쟁에서 이겨서 없앤 추억도 있죠. 너무 슬픈 일이죠. 고국원왕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고요. 광개토대왕이 일본을 외를 치러 신라까지 갔어요. 신라 내무랑이 도와달라 그랬죠. 일본 외의 세력이 신라에 쳐들어오니까 신라가 어떻게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라의 내무랑은 광개토대왕은 전화했죠. 전화해서 도와주세요. 외가 쳐들어왔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신라에 있는 외 세력을 없앤 다음에 외가 도망가니까는 가야까지, 금관 가야까지 가서 손을 봐줬죠. 그리고 외 세력 축출하고 금관 가야는 약해지죠. 이게 어디에 증거로 남아 있을까요?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광개토 대왕릉 비와 여기 나오는 호명 그릇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장수왕 아주 오래 살았죠.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저기 참새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네 글자. 그냥 수도 옮겼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평양 천도라고 표현합시다. 장수왕이 평양 천도한 이유는 뭐죠? 남진 정책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빠 광개토대왕은 북쪽을 먹었고 아들 장수왕은 남쪽을 먹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햇살이 정말 뜨겁고요. 저기 멀리 까치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좀 까치가 좀 깍깍하고 울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새 소리나 그런 거 들리나요? 선생님 목소리 말고. 지금 새도 많이 울고 꽃도 만발한 아름다운 교정에서 선생님 혼자서 수업을 합니다. 야외 수업은 여러분들이 앞에 쫙 앉아있고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해줘요. 그러면 좋을 텐데 나중에 꼭 해요. 장수와 남진 정책 기억하고요. 한반도에서 어디를 먹으면 한반도의 짱이 되죠? 한강. 기억하십니다. 한강의 좋은 점 지난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한반도 중앙부에 있고 물도 많고 농사짓기 좋고 물산도 많고 중국과 교역하기도 좋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전기 가야 연맹의 짱은 금간가야, 후기 가야 연맹의 짱은 대가야. 이 가야를 완전히 먹은 신라의 왕은 진흥왕.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복습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드디어 오늘의 본 수업, 삼국 및 가야의 문화와 대외 교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화면이 나갈 거라 믿어요. 왜? 선생님이 나중에 편집할 때 화면을 보낼 거니까요. 삼국의 학문과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학문. 발음을 똑바로 해요. 이 학문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삼국에서 대표적인 게 뭐 유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불교와 도교가 있겠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요? 벌레가 날아갔어요. 왜 불교가 중요하고 왜 삼국은 다 불교를 수용하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종교이니까 불교가 고차원적인 종교고요. 불교를 수용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 왕권 강화를 의미한다. 중앙 집권화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 불교의 공인과 확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공인한 이유,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죠? 왕권 강화인데 영토를 확장하고 지배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공인합니다. 원래 삼국에는 각각의 종교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바로 천신 사상이죠. 하늘신의 사상, 하늘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느님, 하느님 이전에는 하늘님, 하늘의 신, 천신, 바로 천신 사상이 있었죠.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가야도 다 하늘에서 내려온 종족의 후손이다. 우리는 천손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천신사상이에요. 와우, 햇살이 점점 강해져요. 천신사상 얘기했더니 천신이 햇살을 저에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천신의 후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천신사상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왕들이, 왕족들이 자기들을 천신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잘 먹혀 들었어요. 이 천신 사상 가지고 왕권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정복자, 그러니까 천신 사상을 가진 왕한테 정복당한 피정복민들이 이 천신 사상만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고, 주도적인 귀족들조차도 자기들도 하늘신의, 천신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천신 사상만 가지고는 왕권을 강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무언가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죠. 그래서 가져온 게 뭐다? 중국에서 우리한테 온 불교예요. 자, 화면을 보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준 첫 번째에 들어있는 판서자료 프린트 볼 수 있으면 보고, 없으면 교과서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공인, 영토 확장과 지배체제 정비 과정에서 공인돼 간다. 초기에는 귀족들이 이 불교를 배척했어요. 그러나 왕이 얘기했죠. 이 귀족들아, 이 불교에는 윤회사상이라는 게 있어. 따라합니다. 윤회사상. 윤회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삶이 이번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하면은 이 착한 일이 기록으로 남아서 다음 생에, 내가 죽고 다음 생에 나는 다시 태어나는데 귀족으로 태어난다, 부자로 태어난다, 높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게 바로 윤회사상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은 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낮은 계급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윤회사상이에요. 귀족들은 얘기해요. 왕은 얘기해요. 난 전생에 정말로 착했어, 선했어, 위대했어. 그래서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내가 귀족이야. 난 전생에 착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너네도 내 말 잘 듣고 착하게 지내면은 다음 생에 높은 사람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불교의 윤회사상이고, 그래서 불교가 왕과 귀족들에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거 따라하세요. 왕즉불. 왕즉불이 뭐야? 왕이 즉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왕권 수호하는 건 기본이었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 불교의 역할,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에 기여를 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불교는 지배층
중심의 종교였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고구려에서 불교를 승인한 거, 공인한 거 누구죠? 소수림왕. 적으세요. 중요합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중국에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백제 침류왕. 침류왕 때 드디어 불교가 공인됩니다. 역시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 참 독특한 친구예요. 한반도 구석에 있고 역사도 독특하고 종교도 독특하고 언어도 독특하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갖고 있는 신라. 버풍왕 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버풍왕 때 불교가 들어와서 버풍왕도 이 불교를 공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왕권 강화되고 뭔가 좀 체제가 있는 나라, 세련된 나라, 선진국가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불교를 공인하고 싶었죠. 버풍킹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요. 이 신하들이 아직까지 좀 강한 힘도 있었고 자기 가문들만의 독특한 종교도 있었고 그래서 신라는 불교 공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버풍왕이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 불교 공인해가지고 왕권 강화하고 싶은데 어쩌지. 이럴 때 버풍왕한테는 신하이자 아주 친한 친구 같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차돈이, 이차돈이 있었습니다. 이차돈하고 버풍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차돈하고 버풍왕은 상당히 왕과 신하지만 친한 관계였죠. 그리고 이차돈은 버풍왕의 고민도 다 들어주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버풍왕이 고민을 했어요. 불교를 공인하고 싶은데 이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하고 자기들만의 종교를 고집하고 있구나. 그래서 불교를 공인할 수가 없구나. 불교를 공인해야지 왕권이 강해지거든요. 이차돈이 얘기했어요. 대왕마마, 고민이 무엇입니까? 저는 대왕마마의 고민을 알 것 같습니다. 저의 뜻을 따라주시면은 이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풍왕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차돈, 어떻게 하면은 불교를 공인할 수 있겠니? 이차돈이 얘기했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왜? 무슨 일이죠? 버풍왕과 이차돈은 계획을 짰어요. 이런 거였어요. 이차돈이 왕이 시켰다고, 버풍왕이 시켰다고 해서 신라에서 신성시하는 신라 고대 종교의 신성시하는 숲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사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이, 귀족들이 상당히 싫어하겠죠? 그때 이차돈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대왕마마의 뜻입니다. 따르십시오. 그럼 대왕마마의 뜻이니까는 따르겠죠. 따르다가 귀족들이 자기들의 세력 기반, 자기들의 종교 기반이 사라질 거를 위험하게 생각해서 왕한테 따지러 가겠죠. 이때부터 연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신하들이 버풍왕한테 갔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라에는 우리들만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부족의 종교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못하게 하고 이방 종교 불교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왕마마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우와 하고 신하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버풍왕이 그러는 거예요. 뭔데? 무슨 일인데? 왜?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했습니다. 대왕마마의 명에 의해서 이차돈이 신성한 숲을 허물고 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버풍왕이 얘기했습니다. 밍미? 뭔 소리야? 나 그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이차돈 불러. 이차돈 부르니까 이차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차돈이 얘기했습니다. 대왕마마 죄송합니다. 제가 대왕마마의 명을 사칭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만들었습니다. 뭐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차돈이 그랬습니다. 너 내가 정말로 불교 좋아하거든. 그리고 불교가 우리 나라에도 좋아. 그리고 나 너 되게 좋아해. 그렇지만은 너는 나를 사칭했어.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내가 만든 율법이 있어. 율법에 의해 왕명 사칭죄는 뭐다? 참형이다. 그리고 참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사형과 참형의 차이 알죠? 사형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참형은 뭐예요? 잔인하게 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형이에요. 가장 친한 신하 이차돈을 참형에 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귀족들에 얘기합니다. 나 이차돈도 율령에 의해서 참형에 처했다. 니네 귀족들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반역죄를 저질렀어. 니네들도 다 반역죄에 의해서 사형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이때 정신 차리고 아하 우리가 트랩에 걸렸구나. 어쩔 수 없다. 포기하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대왕마마 죄송합니다. I am sorry. 불교 공인 인정합니다. 우리도 불교를 믿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제가 아니죠.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 공인에 이렇게 큰 드라마틱한 얘기가 없었지만은 신라는 뭔가 반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불교 수용. 왕들은 좋아했다, 싫어했다? 정말 좋아했다. 왜? 왕권 강화니까. Understand? 오케이. 그 다음 유학의 수용과 역사 편찬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유학을 수용했죠. 유학 복습 한번 해볼까요? 유학은 어느 나라에 누가 만들었죠? 정답이에요.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와 맹자와 그 일파 후손들이 만들어 간 것이 유학, 유교입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아직까지 유학은 존재합니다. 삼국시대 도교도 이제 들어옵니다. 도교도 역시 춘추 전국시대 노자와 장자에 의해서 정립된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협지를 보는 사람, 아무튼 그런 영화 보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학 타고 날아다니고 손에 장풍 쏘고 죽지 않고 오래 살고 다 도교의 흔적입니다. 자, 유학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을 겁니다. 유학의 수용과 역사 편찬. 교육 담당 고구려에서는 수도에다 태학을 만들었죠. 역시 소수리망이 만들었습니다. 지방에다가 경당을 만들었습니다. 지방교육기관이죠. 수도에는 태학, 지방에는 경당. 바람이 정말 세죠. 책이나 풀라풀거리고 있습니다. 이 경당은 독특하게 유학만 가리킨 게 아니고 무술도 가리켰어요. 기억합니다. 무술. 그래서 고구려가 잘 싸웠나 봐요. 백제, 오경 박사, 유학의 오경에 통달한 박사들, 오경 박사, 의 박사, 의사, 역 박사. 여기서 역은 뭐야? 힘이 센 사람? 힘력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태양과 별과 달과 그런 것의 운행을 연구하는 사람, 천문학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이 유교 경전과 기술학을 교육했다. 신라 6세기 이후에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갖춘 인재를 배출했다. 증거? 임신서기석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비석이에요. 임신년에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린 유학 공부할 거예요. 신라 청년 두 사람이 돌에다가 새겼어요. 비석에 새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임신서기석 유학 공부를 잘하겠다라고 쓴 비석이니까 클 것 같죠? 조그매요. 한 요만해요. 요만한 조그만 돌에다가 두 명을 쓴 거예요. 나는 이번 달 안에 유학경전 어떤 거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쓴 게 바로 임신서기석이에요. 글씨도 직접 아마추어들이 새긴 거라서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합니다. 임신서기석, 신라 유학의 증거. 고구려 유학의 증거 바로 태학과 경당. 백제 유학의 증거 오경 박사, 이 박사, 역 박사 등등등등 기억합니다. 역사 편찬. 이제 목이 아프네요. 나와서 하니까 벌써 20분이나 했다고요? 믿기지가 않아요. 자, 좀만 하고 쉽시다. 역사를 편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서다학자 역사를 편찬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책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고구려에선 육이라는 책이 100권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100권. 100권이나 고구려의 역사를 쓴 책이 있었고요. 이거를 축약해서 다이제스트한 게 바로 신집 영양왕 때 이문진이 이 고구려 100권의 유기를 5권으로 만든 게 바로 신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제에서도 근초광 때 고흥이 백제의 역사책 서기를 만들었어요. 역시 이것도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신라도 국사,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라는 책을 썼죠.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각각의 나라가 강력할 때 자기 나라의 강력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한민족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고려시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예요. 김부식은 역사책에다 이런 말을 썼어요. 고기의 말하길, 옛날 기록의 말하길. 그런 것이 바로 이 육이나 신집, 사기, 국사 이런 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생각해요. 우리나라 어느 곳에, 어느 땅에, 어느 지역에, 어딘가에 이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역사책이 남아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고대 미스테리가 풀릴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책이 남아있다면 돈으로 살 수가 없을 만큼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을 거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뭐 그 외에도 역사책은 많이 만들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역사책은 삼국사기,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책. 퇴근하세요? 아, 지금 선생님이 지나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나? 뭐가 떨어졌는데? 자, 도교 얘기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서 유행한 도교 성격, 귀족 사회에서 유행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 불교든 도교든 다 평민들까지 믿기가 힘들어요. 우선 뭐 열심히 일하고 그날 진짜로 비 속을 수도 있지만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돼요. 땅 갈고 농사 짓고 뭐 종교, 공부, 학문, 평민들에게 이런 거 사치죠. 지금도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자, 성격. 귀족 사회에서 유행을 했고요. 불로장생, 불로, 늙지 않는다. 장생, 오래 산다. 현세구복, 지금의 삶에서 잘 살자. 죽은 다음에 잘 살면 뭐합니까? 알 수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서 잘 살자. 이게 바로 현세구복이죠. 노장사상, 노장사상이 바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라는 거. 신선사상,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신선과 같은 삶을 살자. 이게 바로 도교죠. 고구려에서는 고분벽화, 무덤의 벽화에 자주 나옵니다. 사신도 알죠? 북현무, 남주작, 뭐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 생긴 4마리의 동물신, 이게 바로 사신도죠. 현무, 주작, 청룡, 백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탑블레이드라는 만화 보고 자란 세대인가요? 탑블레이드에 보면은 막 현무, 주작, 청룡, 백호 다 나왔었습니다. 추억을 회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편집하다가 탑블레이드 사신이 만약 검색이 되면 여기다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안 되면 말고요. 백제 산수무늬 벽돌. 백제에서는 벽돌인데 산이 있고 물이 있는 벽돌이 있어요.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도교의 흔적. 백제 금동대양로 따라하세요. 금동대양로.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우리의 문화재입니다. 럭셔리한 문화재. 따라하세요. 금동대양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거대하게 보여줄 겁니다. 금동대양로 되게 큰 향로예요. 향로가 뭔지 알죠? 향. 불을 붙이면 좋은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는 게 향이에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금동대양로 보이죠? 정말 멋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용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아주 거대한 산의 모습, 위에는 봉황이 하늘을 보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어떤 뭐 민간이나 귀족이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백제의 왕족들만이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제에서 이것도 사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백제 능산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할 때 백제 거기 부여 쪽은 땅을 파면은 문화재가 나와요. 모든 게 문화재예요. 그래서 주차장 만들 때도 이거 땅을 파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현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땅을 팠죠. 땅을 파니까 멀쩡해요. 근데 이거 느낌이 이상해요. 싸해. 담당자가 한 번 더 팝시다. 그래서 한 번 더 팠어요. 이거 뭐야? 파니까는 나왔어요. 백제 금동대양로가 땅 속에 진흙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 진흙을 벗기니까 사람들은 모두 놀랬죠. 우리의 예술의 극치다. 백제 금동대양로 기억합니다. 멋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삼국 및 가야의 예술과 문화입니다. 여기서는 가야의 고분, 벽화, 불교, 예술, 음악, 과학기술 이런 걸 공부할 건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선생님 눈 뜨기 힘들고 여러분들도 선생님 눈 감고 수업하는 거 보니까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럼 야외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교실로 한번 가볼까 해요. 자, 첫 번째 타임 삼국의 학문과 종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야외 수업하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선생님도 좋은 추억 같아요. 여기에 위치가 지금 여기 아주 초등학교하고 우리 중학교 사이에 있는 소나무, 정말 멋진 소나무 한번 보여줄까요? 정말 대단한 멋진 소나무. 이 옆에 벤치에 앉아서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의 전경 마지막으로 보고 이번 시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와서 코로나 끝나서 이 잔디구장에서, 인조 잔디지만은 잔디구장에서 뛰어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끝. 안녕.